CEO 리포트 11월 1주차. 안녕하세요. 웰스기업연구소 정을소장입니다. 자, 이번 주 이슈는요, 크게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소상공인에게 1억 원까지 성장 촉진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금에 대한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요즘 문제가 크죠. 특히 우리 중소기업 경영 환경에 가장 독이 될 수 있는 2020년 세법 개정안 중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유사법인, 즉 유보금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입니다. 자, 소상공인이라면 1억 원까지 성장 촉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 소진 시까지니까 빨리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 URL에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대면으로 가시려면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시고요. 대면을 하실 거라면 농협, 우리은행, 산림종합중앙회, 하나은행 충청지역에서 직접 대면해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업력 3년 이상 되는 소상공인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 컨설팅을 이수한 적이 있으면 역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금리는 1.77, 1.57 적용이 되고요. 1억 원을 한도로 총 5년 동안 대출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도 소진 시까지이기 때문에 빨리 움직이셔서 만약에 되시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본격적인 이슈입니다. 자, 유보금 과세 논란 속 강행. 지금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중앙이라든가 여러 중소기업 단체에서 그 개인유사법인에 대한 간주배당 소득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29일 날 열렸던 간담회에서는 정부에서는 그 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겠다. 다만 시행령을 개정을 통해서 일부 그러니까 그 개인에게 유보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좀 만들겠다. 그런 것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소득 금액 중에서 우리가 대출을 상환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고용을 늘리거나 아니면 R&D를 들어가는 자금들은 우리가 이제 유보소득 과세에서 제외시켜 주겠다. 그리고 대신에 이 조건이 되려면 또 전제가 들어갑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이라든가 아니면 배당이라든가 이자소득 같이 소극적 소득이 2년 연속 50% 미만인 경우에만 이거를 지원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제 예견이 되다 보니 그리고 이제 진행되다 보니 정부 안이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 제외 업종에 이제 이런 규정을 넣을 것 같아요. 일단 벤처, 그러니까 육성해야 될 벤처, 그러니까 육성해야 될 벤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창업을 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이겠죠. 그래서 창업을 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은 당연히 유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익을. 그래야 이제 외형이 커지고 재투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는 제외를 해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왜 우리 업종 보면은 법인으로만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업종들 같은 경우는 아마 제외가 되지 않을까? 이거를 좀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후에 어떻게 법이 개정되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유보금 과세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개념을 좀 말씀드리면요. 유보금 과세는 사실은 유보금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현금을 유보했다는 뜻이 아니라 법인이 1년 동안 장사를 하게 되면 이제 순이익이 남지 않습니까? 그 순이익을 쌓아놓는 걸 이제 이익잉여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익잉여금이라는 걸 좀 약간 네거티브한 언어로 유보금이라고 쓰는 건데 유보금이라게 되면 현금성이 더 강하잖아요. 그래서 마치 기업에서 유보금을 쌓아놓는다고 하는 건 약간 그 기업의 부를 그러니까 돌리지 않고 주주에게 돌리지 않고 좀 뭐 오너나 이런 일가들이 좀 독식하려는 그런 네거티브한 방식으로 쓰이는데 사실은 잉여금이나 유보금은 현금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법인에서 총 자산 중에서 부채를 제한 나머지가 바로 이거기 때문에 뭐 그거는 투자용 자산으로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자산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건 문제가 있다. 이게 이제 중소기업의 입장이고요. 정부에서는 사실은 이 법이 도입되게 된 배경이 개인 사업자가 법인 전환했을 때 소득 신고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개인 사업자가 법인 전환하면 소득 신고율이 낮아지냐? 일단은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세율이 다르고요. 그래서 1,200만 원 과세 표준 1,200만 원 이하 구간을 제외하고는 법인의 세금이 훨씬 더 적습니다. 그리고 개인 기업 같은 경우 대표자 급여나 대표자가 수령하는 금액은 다 과세가 되는데
법인 기업 같은 경우는 대표자 급여나 이런 것들이 인건비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똑같은 비용을 쓰게 되면 당연히 소득신고율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법인의 이런 잉여금을 계속 유보하게 되고 있으면 나중에 상속이 벌어지거나 법인을 매각을 하거나 특정 시점에 한꺼번에 얘가 과세를 대는 시스템이 되는데, 그럼 그때 가서 과세를 하면 충분한데, 그리고 우리나라 세금은 누진세율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세금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조금씩 여러 번 나누어서 과세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딱 과세를 해버리는 게 과세당국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일인데, 어쨌든 이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간의 그 과세 형평 때문에 이걸 도입했다는 취지를 설명을 했죠. 근데 제가 보기에도 솔직히 이게 국세청의 논리 그리고 정부의 논리는 좀 빈약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국세청에서는 개인 사업자가 법인 전환하게 되면 절세할 수 있다고 국세청에서 발간한 세금 절약 가이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법인 기업과 개인 기업의 차이를 적어 놓으면서 이렇게 썼어요. 개인 기업보다 법인 기업은 대외 신인도면에서 훨씬 더 좋다. 그리고 세율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절세폭이 있다. 그러면 이걸 읽는 납세자들은 당연히 뭘 선택하겠습니까? 법인 기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상법상 법인이 1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주주가 1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자본금도 최저 100원으로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해놨는데 이제 와서 과세 형평 때문에 배당하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논리가 빈약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솔직히 이것 때문은 아니냐고 좀 반문하고 싶습니다. 국세 수입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국세 수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세금이 차익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즉 경기가 좋아지고 기업의 이익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이익이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과세가 늘어나는 건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경기가 별로 성장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세수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코로나19나 각종 부양책들을 쓰다 보니까 세수가 부족해서, 그래서 어차피 그 법인에 있는 유보금은 나중에 그들의 논리 유보금이라고 해도 이건 나중에 언젠가는 과세가 되는 거고, 사실 국가 입장에서 보면 한꺼번에 누진세 적용해서 세금을 한꺼번에 하는 게 더 좋을 텐데 왜 굳이 이거를 이렇게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매년 과세를 하냐? 이건 저는 냉정하게 세수 부족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좀 보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시행령이 개정이 되고 시행령이 정해지고 본법이 국회에서 어떻게 통과될지 모르겠으나, 이 통과되는 추이를 보고 우리 중소기업은 거기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법인의 순이익의 50% 정도는, 사실 각사업용 소득인데 이걸 단기 순이익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이게 가정을 하게 되면 법인 순이익의 50% 정도는 이제 주주에게 배당으로 과세가 된다. 배당 여부와 상관없이. 그러면 얘를 그냥 세금 내는 김에 배당을 받을 것이냐. 근데 배당을 안 받고 회사에 놔두게 되면 나중에 주식을 팔 때 양도 차익에서 얘를 빼주게 되거든요. 그 배당 금액 자체를, 안 받은 금액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나중에 기업을 매각할 생각이 있다, 아니면 양도로 주식을 처리하겠다고 하신다면 역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게 좋을 수 있죠. 그러니까 주식을 보유한다는 게 아니라 배당을 하지 않고 그냥 회사에 놔두는 게 더 좋을 수 있죠. 그리고 대표이사의 급여를 어떻게 설정을 해야, 얼마 정도로 올려야 이 소득이, 법인의 순이익이 줄어들면서 그로 인한 주주의 배당 소득세가 줄어들지, 이런 연관관계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이 법이 개정되면 지금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매년 거기에 맞는 절세 전략과 납세 전략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저희 웰스기업연구소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대표님들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 담당 컨설턴트를 통해서 이런 전문 상담을 받고 있으니 앞으로 우리 세법이 통과되는 걸 지켜보고 웰스기업연구소와 함께 현명한 그 기업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웰스기업연구소 준비한 CEO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코로나가 다른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처럼 재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이럴 때일수록 개인 건강 유념하시고요. 위생 관리 철저하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웰스기업연구소 준비한 CEO 리포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